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보통 재해하면은 큰 사고를 떠올리시는데 이게 집에서 다치는 크고 작은 사고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해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재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확실한 안전장치, 재해보험이란 강의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우리의 노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되는 변액 연금보험 상품 2가지를 자세하게 비교해 드릴 테니까 노후 준비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채팅 통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참 무섭죠. 그런데 집에 있다고 안전한 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도 흔하고요. 집에서는 미끄러져서 갑자기 다치시는 낙상사고도 흔한데요. 자, 오늘은요. 언제 다칠지 모르는 만큼 꼭 필요한 재해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안미정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찜통 더위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얻고 그다음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재해보험 아니면 상해보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알아두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낯익으실 텐데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사에서 우리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죠.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지, 운전을 하신다면 그 차종은 무엇인지, 위험한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지, 사고력이 있는지 등등을 계속 그 보험사에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익히 좀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혹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보면 손해보험은 있다, 생명보험은 없다라고 해놨는데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것은 앞서 계약 당시에 가입을 위해서 고지했었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혹시 내가 직업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승용차에서 승합차나 버스로 변경이 된다거나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필수이고 생명보험사에서는 그 의무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해 그리고 상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재해와 상해 과연 무엇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차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재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의 보험에서는 이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그리고 뭐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보장 범위가 재해가 크고 상해가 적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이 재해라는 것은 우연한 우발적인 외래 사고가 일어난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사고는 여기서 급격성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좀 복잡하시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같이 등산을 하시다가 입산 금지라는 표말을 보고 그런데 그 등산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둘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상해라는 것은 앞서서 급격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말 입상 금지라는 표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위험을 예측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격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즉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해서 실제로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법정 공방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께서 사고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실 거면 상해보험보다는 재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의 그 재해보험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는 사무직이었는데 나중에 직업 변경을 해서 뭐 버스를 운전하신다거나 택시를 운전하실 때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의 것을 가입을 하시고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당시에는 그 버스나 택시를 운전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데 이 생명보험사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택시나 버스, 비행기, 기차 운전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전쟁, 내란, 폭동 어떤 위험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암벽 등반이랑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등 조금 위험한 그런 취미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할증이나 감액 그리고 삭제 없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대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재해보험과 상해보험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완벽하게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해보험보다는 재해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있다면 지금 증권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상해 그리고 재해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재해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사고, 감전사고, 낙상사고, 그리고 뭐 레저, 반려견, 폭행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너무 우리 일상과 가깝습니다. 많은 위험이 우리 일상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하루에 몇 건이나 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의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연간으로 치면 연간 4만 건 이상의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사고 하면 큰 어디 뭐 굉장히 좀 다른 큰 사고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 속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언제든 우리는 그 안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낙상 사고 같은 경우도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더 위험한 부분이 연령대별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것은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60세 이상 65세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더 위험한 부분은 이렇게 고령층에서 한번 사고를 당하셨을 때 회복을 하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그로 인해서 뭐 더 안 좋은 그런 경우까지 결과까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렴하게 좀 재해보험을 가입하셔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사고하면은 집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고는 거의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 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55.5%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외부 활동,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외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재해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택에서, 즉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55.5%나 되고 대부분이 낙상사고입니다. 낙상사고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74%. 그리고 이 낙상사고로 인해서 가장 많이 다치시는 부분이 이제 이 골절 사고가 44%나 되고 특히나 여기에서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이제 고관절, 그 부분이 고관절과 다리 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부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고 또 밖에 나갔을 때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이렇게 위험이 굉장히 좀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10년 새에 이 장애인 인구는 2.6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마트라든가 병원, 뭐 주차장 같은 데 가실 때 보면은 점점 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좀 넓어지는 거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재해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과 성격은 좀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재해 후유 장애 3%입니다. 이 재후유장애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내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훼손이 된다거나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후유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재후유장애 3% 이상으로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1억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5손가락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뭐 상실됐다라고 했을 땐 30%, 즉 3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손가락마다 하나마다 3%씩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 역시도 발가락 5개를 다 만약에 손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30%, 발가락마다는 그리고 3%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이 뭐 시력이 상실됐다, 뭐 시력을 잃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100%이기 때문에 두 눈을 시력을 잃으셨을 때는 1억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한쪽 눈이다라고 하면 50% 5천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깨뼈에 기형이 오신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럴 때는 15%를 보상받으실 수가 있고 디스크도 그 강도에 따라서 10%에서 20%, 다리 역시 100% 두 다리를 다 잃었다라고 했을 때는 100%, 한쪽 다리의 어떤 기능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는 50%, 즉 5천만 원까지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후유장애 3%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특약들로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이 재후유장애 1억 원의 어떤 플랜과 그리고 여기에 재수술을 하시게 되면 재해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10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응급실을 내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3만 원, 그리고 그 입원을 하시면 하루 1만 원. 이것은 조금 이제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3만 원까지도 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골절이 됐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도 20만 원, 그리고 화상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특히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죠. 코로나 같이 주요 법정 감염병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30세에서 60세까지 봤을 때 다 2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특히나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고에 있어서는 충분히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저렴하게 그리고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내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굉장히 많은 이런 재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시면 아무래도 어떤 운동신경이나 반사신경들이 조금 둔해지시고 또 뼈도 약해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낙상사고 등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재해보험이고요. 재후유장애 3% 이상으로 내 신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상이라든가 기능이 상실됐을 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3% 이상의 재후유장애를 저렴하고 또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진단을 받았든지 아니면 특정 감염병 진단을 받았든지 아니면 재해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재해로 입원을 해야 된다 했을 때도 그 모든 진단과 그다음에 수술 입원비까지도 다양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참 관심이 많으신 특정 감염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데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저렴하고 실속 있게 이렇게 재해보험 든든하게 하나 준비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게 재해 플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언제 다칠지를 모르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쉽게 다치시기 때문에 재해 플랜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해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유리한 재해 플랜 소개해드렸고요. 자, 다쳤을 때 내가 보장받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고지 의무가 없는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 직업이 위험 직군으로 바뀌게 됐을 때에도 원래는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얼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나도 재해 플랜 필요하다, 가족의 보험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방송 보시고 재해 플랜에 대해서 안비정 전문가님께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분께서요. 자, 재해 후유장애 80%라는 보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이 80%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3에서 100%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 혹시 80% 보장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80%라 했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거의 그냥 몸져 누우셔서 혼자서는 생활을 하실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5위장의 3%에서는 그 3% 예시를 든다면 아까 제가 그 손가락 하나가 만약에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했을 때가 3%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작은 어떤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부터 100%까지 점점 큰 것에 대해서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80%는 거의 받으실 그 확률이 희박하고 3%부터는 조금 더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충분히 좀 보장을 받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3% 이상의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청자분들도 나는 재해 플랜이 있는데 80% 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렵겠다, 보장받기 어렵겠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3에서 100%로 가져가야 내가 조금만 다쳐도 보장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리모델링 받아보셔도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안미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코너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같은 돈 다른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 미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도 지금 코로나라는 게 터질지 몰랐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뭔가 좀 미래가 막막하고 노후 준비가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좀 떠올라지기도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쉽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그렇게 하죠. 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요. 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또 많은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올림픽이 열려서 우리한테 기쁨과 또는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한창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런 즐거움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현재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현재 얘기 아니라 미래 얘기입니다. 네. 자,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미래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돈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40년 후에 그 돈의 가치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라고 합니다.
보험인데 보험 방송인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변액이라는 말이 이제 투자가 되는 상품을 좀 소개를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투자가 되려면 변액 상품이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금을. 그런데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도요. 우리가 원화에다 투자할 것이냐 달러에다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 맞는지 잘 판단하신 다음에 거기서 투자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원화 연금에 있어서 그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우리나라의 연금의 종류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연금은요. 일단 크게 나누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공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렇죠.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또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이라든가 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어떠한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사회보장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 냈다고 해서 조금 낸 게 아니라 약간은 어떠한 사회보장 성격에 따라서 좀 적게 낸 사람은 좀 많이 받고요. 많이 낸 사람은 약간 좀 덜 받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사적연금. 그러면 공적연금으로 다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적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에서도요,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떼느냐. 또 세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두 가지로 또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이 있고요. 또 아니면 아예 비과세되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뭐 퇴직연금이 있고 또 뭐냐면 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연말정산할 때 세액을 공제를 받는 어떤 세액 공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까지 연간 소득공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세금으로 따지면 한 48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요. 어떠한 일정 그 직업에 따라서는 68만 원까지 이렇게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제 적격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 때 유지를 하면 세금을 아예 안 떼는 비과세 상품도 있거든요. 오, 좋네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공시율 연금도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변액연금도 있고 또 그 종신연금을 또 통해서 추가납을 통해서 연금으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원화예금은요. 바로 변액연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기본이고 기본이죠. 기본만 가지고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변액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왜 변액연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지금 저축하시면 금리가 얼마나 되죠? 1%가 너무 채 안 되죠. 또 너무 세금까지 띄면 그거 내 돈 내고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물가 상승률은 보통 2%, 3%가 되는데 연간 네. 실질적인 금리가 1% 이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실질 그 명목 소득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 소득은 금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투자형 그 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변액연금인데 결국은 투자라는 게 뭘까요? 주식이나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보험료로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뭘까요? 돈을 잃을까 봐 걱정되죠. 그렇죠. 바로 손실이 날까 봐 걱정인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코스피 지수 한번은 장기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저기 지금 보시면 아주 처음에 1970년대서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오르락내리락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IMF도 있었고요. 금융위기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거를 직선으로 한번 보세요. 직선으로 한번 보면 우상향을 하시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IMF 때 1998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액면 분할해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하지 않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만 원 주식을 그냥 내비두면 20년 후에 4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일직선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절대로 손해 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그래프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미국 주가 지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 코스피 지수도 바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바로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이런 변액연금에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험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보험으로 가져갈 때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연금보험을 할 때 말이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할 때 변액연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주 큰 장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함으로써의 이 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불어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소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0년, 예를 들어서 평균 수익률을 평균 5%, 6%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돈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제외한 한 7년 이후부터는 사업비를 다 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한 30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의 돈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연금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일정 기간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 이제 없을 때 따박따박 여러분들한테 통장으로 매달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지급이 된다는 그런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보험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10년이 지나면 여기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든 1억이 붙든 2억이 붙든 여러분들한테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를 않습니다. 와, 그렇기 절세 때문에 효과네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도 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인내했던 대가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내 같은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까지 하고 돈도 지켜갈 수 있으니까 또 안전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변액연금 상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우리 김성무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각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요, 제가 일단 먼저 달러 연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달러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이 연금은요, 어린 사람은 좀 가입을 못하는 좀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나이는 35세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오, 네. 그 다음에 연금 개시는
85세 이후에는 연금을 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개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납입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5년 납, 7년 납, 10년 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그 납입 기간을 선정하시면 되시고요. 또 최소 가입 금액은요, 5년 납은 500불, 7년 납은 400불, 10년 납은 최소 가입 금액이 월 300불까지 가능하신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변액인데요. 그래서 할 때 펀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장기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국 회사 장기 채권은요, 어떤 그 회사차냐면, 그래서 뭐 테슬라, 애플, 코카콜라 이런 아주 초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회사차 수익률도 5% 이상 나기 때문에 그 수익률도 괜찮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납입했던 금액하고 또 혹시 그 결정됐던 그 적립금하고 큰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잘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그렇습니다.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달러를 활용한 연금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게 있다거나 나이대별로 나중에 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요. 이 달러 연금은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매세에 연금액이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아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거치를 하면 할수록 그 연금액이 연봉이 4.5%로 불이가 돼서요. 연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게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 납 기준으로요. 월 300불을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35세, 40세, 50세 분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300불을 납입을 하게 되면 10년 납하면 36,000불이 되잖아요. 이거를 환율을 한 1,200불로 일단은 고정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총 납입 금액이 한 4,30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35세 분이 45세에 납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65세 시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연금을 그때부터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달러로 연간 2,466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하시면 연간 290만 원, 약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시는데요. 65세 시점서부터 평생도록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이렇게 65세 시점에 만약에 이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35세 되시는 분은 79.5세가 되시면 내셨던 그거는 다 납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받으시는 거는 전부 이제 공짜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덤으로 받는 것 같은 것이고요. 느낌이 드네요. 40세 같으신 분들은 65세 시점에서 연금액이 약간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 거치 기간이 좋기 때문에 2,318달러에서 연간 2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분이 80.5세 정도가 되고 50세 같은 경우는 2,000불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40만 원 정도가 돼서요. 이분이 자기 원금을 받는 게 한 34세 정도에 다 받으시거든요. 자, 이거를 볼 때 거치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뭐냐면요. 이 이후로는 50세가 되셨던 분이나 35세가 되셨던 분은 맨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금액이 평생토록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치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100세 세대이고 우리가 110세 오래 살면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가능하면 거치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일찍 가입하면은 나중에 내가 연금 받을 때 그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B플랜도 볼게요. 이거는 원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시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원화 연금은요. 가입 나이가 달러 연금 같이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0세부터
일단 75세까지 아무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 4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요, 5년 납 이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펀드로 거기에 다양한 펀드가 가입이 돼 있고요. 또 혹시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AI를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알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B플랜으로 원화 변액연금 가입을 네. 했어요. 이거는 보장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네, 있을까요?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달러연금도 월 300불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1,200을 하면 36만 원으로 똑같이 한번 계산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납으로 계산하면 4,320만 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35세 시점에 지금 그 평균 수익률을 3.375%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연평균. 65세 연금을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적립금이 9,600만 원 돼가지고 연간 연금액이요. 43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달러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분이 내 돈을 다 받는 시간은 10년 정도면 다 받습니다. 다 회수합니다. 또 40세 같은 분도 370만 원 정도 연간 받기 때문에 한 11.6년 정도, 그러니까 76세면 다 받고요. 50세 같은 분도 80세 이전에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달러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빠른 시점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3.37로 평균 수익률을 예상을 한 거고요. 이론상으로는 이 평균 3.37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그 수익률보다, 아니, 받는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룰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고 지금 현재 변액연금에 펀드 가입을 했을 때 연평균 펀드 수익률이 보통 5% 이상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3.37호만 제시를 했으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시하는 것 정도는 아마 받을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예상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왠지 돈을 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달러냐 아니면 원화냐 어쨌든 간에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해 보자 이건데요. 두 상품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요. 일단은 제가 가입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러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아주 어린 사람은 가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화연금은 아주 어린 사람도 0세부터 가입을 가능한 거고요. 일단 납입 기간 정도는 달러연금 같은 경우는 5년, 7년, 10년으로 아예 딱 세팅이 돼 있고요. 하지만 원화연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로 기간을 다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일단은 85세 달러연금 같은 경우는 85세까지는 연금을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B플랜 원화연금 같은 경우는 80세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납입 형태는 월납이나 일시나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장점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달러연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익률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좀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세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됐다는 어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가장 좋고요.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시지만 자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또 나중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해외에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달러 연금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환차 이익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는 달러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달 내는 달러 원화의 금액이 좀 변동이 가능하고요. 펀드가 딱 하나로만 있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원화연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의 펀드가 다양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에 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펀드에 지식 없어. 그러면 나 인공지능을 선택을 하겠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펀드를 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원금의 손실날 이론상으로는 손실날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 연금이 확실하게 얼마라는 거를 확정돼 있지 않는 그런 좀 단점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노후 준비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자, 두 가지 중에 내게 맞는 걸 선택하려면 딱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최종 정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달러 연금이나 또 원화 연금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원화 연금을 좀 준비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혹시 지금 현재 원화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조금 이 변동성을 하는 거를 좀 걱정이야. 나는 확정되는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그러신 분들은 좀 추가로 하시는 분이나 좀 확정적인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러 연금을 가입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입하시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는 노후 준비의 꿀팁 주셨습니다. 자, 나이는 먹는데 버는 돈은 없으면 정말 막막하고 아찔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변액 연금보험 상품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는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원화, 투자가 되는 변액 연금보험 추천 주셨고요. 지금 내가 기본적인 연금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달러에 투자되는 연금보험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애비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나도 연금보험 좀 준비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궁금증이시거나 건강보험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W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2848님의 메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께 질문이 왔는데 이분이 60대 주부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가입해 놓으신 암보험이 있는데 이게 70세 만기라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보험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가입을 하려는데 막상 나이 때문에 좀 비쌀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안미정 전문가님, 이게 지금 만기가 짧아 보이긴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안타깝네요. 예전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만기가 70세까지면은 당연히 새로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는 100세 시대도 넘어서 120세까지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는 내 보험료가 만만치 않더라. 비싸서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조금 갱신형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갱신형이라고 하면 그 갱신 주기가 3년, 5년 굉장히 좀 짧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는데 최근에는 10년,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의 어떤 그런 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비교하셔서 70세쯤에 가입, 67세, 70세쯤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갱신 장수하시면은 그 정도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진단비 위주로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치료비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너무 진단비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치료비도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잘 좀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은 좀 부담 없이 좀 안전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갱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데 보험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갱신형을 잘만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원하는 보장 지금도 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보험 가입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0120님의 메시지인데 자, 암보험 관련해서 부담보 관련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이분이 46세 여자십니다. 얼마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예전에 치료료
치료력이 있어가지고 이 부담보 처리가 됐대요. 그런데 한 가지는 5년 부담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간 부담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떤 게 다른 건지 조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김성문 전문가님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미 부담보는 두 가지인데요. 전기간 부담보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5년, 3년 이렇게 기간 부담보가 있는데요. 이런 부담보,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의 차이는 말 그대로 기간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부담보 나온 거는요. 이분이 5년이든 5년 동안에 치료를 했든 안 했든 간에 5년 동안만큼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5년 한 달 이후에 만약에 지금 걸려있던 부분이 치료하게 되면은 무조건 거기에다 보장이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간 부담보가 되신 분은 말 그대로 전기간 동안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단 여러분들이 전기간 부담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걸렸던 부분이 5년 동안의 치료력이 없으면 이 전기가 그럼 풀립니다. 근데 이 치료력이 하는 거는 검사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이 지난 한 3년째 내가 만약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5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기간 부담보는 자연적으로 풀리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소비자가 보험사에다가 해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 5년이 지났으니 이 전기간 부담보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그러면 근거 자료를 내라, 이건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 근거 자료는 뭐냐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가서 자기의 그 진료 기록, 5년치 진료 기록치를 떼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전기간 부담보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간 부담보하고 전기간 부담보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전기간 부담보도 결코 끝까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꼭 해준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병력이나 치료력에 대해서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5년 부담보면은 5년 동안만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전기간 부담보라면 계속해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데 부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내가 언제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확인해 보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